안녕하세요, BMW입니다. 오늘 고객분이 가지고 온 차는 BMW 520D예요. 이렇게 돌아가요. 얘가 여기를 이렇게 있는 거야. 신호가 없어. 신호가 없어. 신호가 없어. 원래 신호가 나와야 되거든. 네, 키를 한번 온을 해주십시오. 일단 온만 한번 해주세요. 올라왔어요. 하나가 더 올라왔네. 아까 하나가 없었거든. 자, 우리 크랭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크랭킹 다시 한 번만요. 네, 됐습니다. 봐봐, 나오지. 깍두기 나왔지. 네. 깍두기 여기부터. 이 깍두기가 나온 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이쪽에 이제 내려와져 있는 라인이 하나 있고 이 두 개가 위로 올라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한쪽은 얘는 전원선이라서 얘는 계속 전원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얘는 지금 다른 선이야. 그다음에 얘가 실제적으로 초록색이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빨간색을 딱 끄고 지금 초록색이잖아. 이거 딱 꺼. 이렇게 하고 한번 볼까? 이렇게 어떻게 나오나?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키 온, 키 온만, 키 온 했어요? 네. 자, 시동이요. 스톱. 와, 너무 예쁘게 나왔다. 지금 보면 이렇게 파형 딱 위아래 딱딱 맞추는 거야. 일정하게 나왔네. 이렇게 잘 나왔지. 이렇게 깍두기가 나왔어요. 설렁탕엔 그러면 지금까지 점검한 건 엔진 컴퓨터 쪽에 이상 없고요. 엔진 컴퓨터부터 배선까지 이상 없고, 그 다음에 캠 센서 제대로 데이터 올라오죠. 그 다음에 이 파형이 지금 이제 캠 센서 파형이고, 그다음에 밑에 크랭크 센서 파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파형을 같이 띄우면 원래 이 엔진의 동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데이터 값을, 그럼 그 정상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비정상적인 데이터와 정상적인 데이터를 나중에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 차에 대한 정상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 정상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비정상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아, 이건 타이밍이 틀어졌구나, 이건 타이밍이 괜찮구나를 볼 수 있는 거지. 파형으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5시라서 퇴근을 해야 돼요. To be continued. 근데 어저께 퇴근하기 직전에 이 차주분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거랑 같은 케이스를 인터넷에 서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내용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거랑 정말 같은 사례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특별하게 뒤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고장 코드를 일단 동일해서 그분이 이제 작업하는 것들을 이제 좀 봤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아, 그렇다고 하면은 기계적으로 지금 차량이 시동이 지연이 있거나 뭐 엔진에 경고등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고장 코드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솔루션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최대한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컴퓨터로서 배선으로서 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소프트웨어로 어프로치를 먼저 했었을 때 이 고장 코드가 날아가면 굳이 하드웨어를 건질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차량에 진단기 연결되어 있고요. 컴퓨터로 가서 엔진 컴퓨터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고장이 잡힐 수 있나? BMW들은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소프트웨어가 틀어져서 소프트웨어 때문에 그런 고장들이 있는 경우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기계적인 고장이 아니라 난해한 고장들이 가끔씩 생길 때 서비스 센터에서도 무조건 그렇고 일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먼저 해요. 난해한 고장들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실 잡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경험을 해봤고 경험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차량에 연결은 됐고요. 와, 소프트웨어 엄청 많다. 우리는 엔진 컴퓨터만 문제 있으니까 엔진 컴퓨터만 할게요. 한 5분 정도 걸려요. 5분 정도. 생각보다 얼마 안 걸려요. 전체 차 다 하면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모듈만 딱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원래는 인스타 BMW 정식 버전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걸로 프로그램을 하면 선택을 할 수가 없고 업데이트 있는 모든 걸 다 업데이트해요. 그럼 점차 해주는데 지금 안 해주는데 시간이 10시간이 걸리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컨트롤 유닛, 예를 들어서 오디오에 있는 헤드 유닛, 그리고 계기판, 이제 콤비 그쪽에서
가끔씩 충돌이 나면서 그게 그냥 죽어버려. 그래서 가끔씩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차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오디오가 안 되던가, 아니면 내비게이션이 안 되던가, 아니면 디스플레이가 안 나오던가, 이런 고장들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그걸 피해서 하려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걸 좀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리고 BMW에서도 차주한테 미리 고지를 하고, 이거를 해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충돌로 인해 어떤 작동하지 않는다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동의하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이바디들, 뭐 266, 뭐 이런 차들이 사실 소프트웨어 충돌에서 문제가 더 많았고, F바디 올라오면서는 그 비율이 많지는 않아. 근데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를 제대로 연결해놓고 차의 시스템이 변화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를 해놔야 되는데, 가끔씩 이렇게 하다가 뭐 고객분이 와서 차 문을 열었다 문을 닫았어. 키가 온 돼 있다가 오프 되거든.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중간에 하다 말고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슈가 생겨. 그럼 만약에 충돌이 일어나면 그걸 다시 업데이트 통해서 다시 다운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나요? 다운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컴퓨터가 처음에 켜질 때 부팅을 하잖아. 부팅을 한 다음에 데이터들을 갖고 오고, 그 데이터를 갖고 와서 윈도우를 키고 뭐를 키잖아. 근데 맨 처음에 하는 부팅 시스템이 망가진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부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바이오가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일으킬 수가 없어. 생각보다 큰 문제네요. 큰 문제지. 그러면 300만 원짜리 계기판 갈아야 되고, 500만 원짜리 뭐 오디오 갈아야 되고, 몇백만 원짜리 갈아야 돼. 그걸 살리려면. 그래서 함부로 잘 안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지금 프로그래밍은 정상적으로 다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차에 정말 고장 코드가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그걸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소프트웨어가 차를 고치는 일을 한번 또 경험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 어제 뭐 했니? 그럼 우리 어제 뭐 했니? 일단은 저희가 지금 뭐를 할 거냐면요, 이스타를 켜서 진단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고장 코드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장 코드는 무조건 삭제가 되거든. 근데 중요한 건 이 시동을 걸어서 그 고장 코드가 다시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오케이, 그럼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다시 진단기가 돌고 있고, 고장 코드가 없어. 정상 구동되는 거네요. 정상이야. 뭐야? 소프트웨어로 끝났어. 그럼 어제 이거 뭐 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처구니가 없네? 자, 일부러 시동을 몇 번 걸었다 껐다가 좀 해봤고요. 다시 한번 진단을 돌려서 해보고, 시운전까지 한번 해보고, 그러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비가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 웃기죠. 아시는 분도 엔진을 3번인가 4번을 내려서 수리가 계속 이상해서 나중엔 소프트웨어로 잡았어요. 허무하네요, 이럴 때. 허무하지만 배웠잖아. 그렇죠. 증상이 없는데 애매모호한 고장이 있을 때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해보는 게 첫 번째야. 어저께 나도 그 생각을 하긴 했거든. 어디가 문제일까? 근데 이제 이쪽과 관련해서 이렇게 뜨는 고장이 소프트웨어로 잡힐 거라는 사실 생각은 안 했어. 다른 고장들은 그런 고장들이 있긴 한데 고장 코드 없어. 지금 여기 보면 노란 색깔이 있는 게 고장 코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노란색이 없는 데가 있거든. 근데 DD가 지금 고장 코드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고장 코드가 없는 거야. 그러면 왜 이게 떴냐 라고 유추하건데, 어떤 작업을 위해서 배터리를 뺐었을 수 있어. 그러면 그 배터리를 다시 붙이면서 그 과정에서 애매모호한 컴퓨터에 데이터가 들어갔을 수도 있을 거야. 쇼트가 그렇지. 데이터를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걸 지우지 못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제 내가 그랬지. 나 집에 간다고. 그럼 내일 고쳐질 거라고. 퇴근은 저기 갈매기살, 황소고집 가서 갈매기살 먹으러 가돼서. 또 한편으로 저는 모르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임시 방편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일반인의 생각이고, 이 정비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서 수리가 된 거야.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걸 가지고 이제 시운전을 해봐야지. 근데 크랭크 포지션 센서랑 캠 포지션 센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그널이 첫 시동 걸 때거든. 그때 고장 코드가 딱 올라와, 항상. 내가 느끼는 거로는 현재 상태에서는 정상인 것 같아. 근데 난 여기서 좀 더 보고 싶은 게 뭐냐면, 크랭크 포지션 센서가 왜 데이터가 올라오지 않았나. 나는 그 크랭크 포지션 센서를 조금 더 봤으면 좋겠어. 내가 여기에서 탐침을 했었을 때 이 탐침이 정말 배선의 라인이 잘못됐던 건지, 아니면 연결이 뭐가 잘못됐던 건지, 그래야 그렇게 리퍼런스가 있어야 요 차는 끝났지만 다음번에 이제 있을 차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거든. 근데 지금 이제 만약에 했었어 봐. 헤드 커버 뜯고 뒤에 뜯고 이거 갈고 저거 보고,
그러면 시간을 얼마나 많은 시간 로스를 냈을까? 그 앞서 하신 분도 보니까 일단 센서를 먼저 다 갈았어. 다 갈았는데도 이제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해야 돈을 버네? 이렇게 해야 돈을 못 버네? 그래서 요거는 시운전을 일단 해보고 저희가 마무리 영상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운전을 다녀왔고요. 아 진짜 이렇게도 차가 고쳐집니다.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돈을 적게 내고 정확한 진단을 하고 정확하게 방향을 찾아서 가면 그 방향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이런 경우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들이 있는데 BMW들은 증상은 별다른 증상은 없고 정말 특이한 이상들을 냈었을 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도 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차에 또 느낌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